사흘째 계속된 추위가 방문 사흘째를 맞아 연 사흘째 폭우로 사흘 이상. 혹시 사흘이 며칠을 말하는지 아시나요? 아, 이거 한때 논란이었잖아요. 4일? 아니면 3일인가요? 그렇다면 금일이 표현하는 날짜는 뭘까요? 오늘인가요? 아니면 금요일인가요? 마지막으로 혹시 설빔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빈수가게는 아니겠죠? 설에 장만하는 옷이었던가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간단한 어휘력 문제에서도 난항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 실태 현장 실사단에서 파헤쳐봅니다. 지금 나오는 이 단어들 여러분은 다 아시나요? 혹시 여기 있는 단어들 아는 단어 있으세요? 아니. 금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요. 아이고, 잘 모르겠어요. 고지식은요? 지식인 건 아는데 고지식 똑똑하다는 건가? 과제 먹는 거 아니에요? 과제? 과제 잘 모르겠는데. 아유, 과제도 모르겠어요. 무료하다는? 아 이거 알았는데.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어른들 보면 어때요? 몰라도 될 것 같아.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꼰대 같아요. 알아야 된다고 하면? 네. 문자를 읽고 쓰는 힘을 의미하는 문해력,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 저하가 우려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문해력을 길러주는 학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 영역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문해력 부분, 특히 한글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음과 모음조차도 모르는 현실이고, 이곳은 초등학생 때부터 시와 한자, 역사를 융합해 문해력을 가르칩니다. 문해력이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데요. 문해력이 국어 아닌 다른 과목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학원 강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문을 하나 써볼게요. 보면 여기 문장에서 Rain is typical weather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근데 얘가 뜻이 비가 전형적인 날씨다 이런 뜻인데 아이들이 이런 전형적인 이런 말들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도 비가 이때 자주 보이는 그래서 흔한 날씨다 정도로 말을 바꿔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 질문 1위는 그거예요. 해석지 봤는데 이 글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을 이해시켜줘야 되고 해석을 해서 그걸 더 쉽게 또 바꿔줘야 돼요. 어떤 날은 칠판에 영어보다 한글을 더 많이 써놓고 나오는 날들이 있어요. 단어 쓸 때 받아 적으라고 했는데 맞춤법 틀릴까봐 칠판에 한 번씩 더 적어주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해력 현주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2018년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청소년의 읽기 점수는 514점으로 OECD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아주 낙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2006년과 비교하면 42점 하락한 점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다양한 글들을 읽고 쓰고 활용해야 되는 그런 세대이다. 그러니까 할 게 많아졌어요. 그 전 세대보다. 그 전의 세대들은 주로 종이, 줄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소통하고 하던 사람이었던 반면에 지금의 세대들은 그거 플러스 시각적, 감각적, 영상 정보, 텍스트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살아가는 세대라. 시대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건데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는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문해력이 필요하다고 가장 크게 생각한 이유는 저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조차도 일상생활에서 가전제품이든 뭔가 물건을 샀을 때 거기서 나오는 설명서를 읽을 때 좀 힘이 들었어요. 계속 사회는 발전하고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 그 단어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걱정되는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도 모르냐는 비난의 시선이 아니라 더 쉽게 자신 있게 말하고 쓸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야, 청소년 문해력이 심각하다는 거는 제가 뭐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까 그러게요. 그 고지식한 게 뭐 지식이 높은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네. 그 뜻이라면 지금 제 옆에 가장 고지식한 아나운서가 앉아 있는 게 엄청 아닌가. 고지식하네요.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면정 단원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텍스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옮겨간 게 가장 큰 몫을 했다고 보는데요. 요즘은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이 활자에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그런 화면 안에 있는 글자로 많이 옮겨갔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문해력이 저하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아이들이 더 이상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어떤 글을 읽든 다 네. 세 줄로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입시나 취업을 위하지 않은 이상 뭐 그런 읽기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면정 PD가 직접 현장 취재를 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느낀 부분은 어떤 걸까요? 일단 교육 현장부터 바뀌어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요즘 디지털 공간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필터 없이 얻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판적 읽기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인데 사실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입시를 위한 읽기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점이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네. 학교나 학원에서 뭐 교과서 같은 줄글 위주로 교육하고 또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일상의 대화조차도 디지털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잘 읽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간의 격차가 학업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까지 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매체의 언어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허. 야, 이런 현상을 무작정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지 잘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좀 해결책을 마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와, 근데 이면정 PD가 너무 또박또박 말을 잘해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내레이션 하는데 저는 성우인 줄 알았어요. 이 자리도 갈릴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저를 돌아갈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를 보내려고 하세요. 예, 여러분, 오늘이 제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이면정 PD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